BMW M3 투어링입니다. 투어링 모델, 외건형 모델은 다소 진부하고 조금은 디자인에서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틀을 깨는 차량이죠. 전면부에서는 세단이나 쿠페 모델과 큰 차이를 느끼기가 어려운데 측면으로 살짝 틀어서 보면 근사한 외건의 라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키 언락을 하면 앞뒤 도어 손잡이에 간접 조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밝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쪽까지 환하게 잘 비춰줍니다. 도어를 열어보면 별도의 리플렉터는 없지만 이 아래쪽에 LED가 밝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고 내릴 때에 발도 잘 비춰주지만 뒤쪽에서 요만큼 공간을 다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풋램프도 LED고 실내등 모두 LED 구성인데요, 풋램프는 아주 밝고 LED 실내등은 뒤쪽이 살짝 어둡긴 해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그리고 크러쉬패드 중앙에 적절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한 경우에는 글쎄요, 이 차처럼 달리는 차량에서는 운전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죠. 은은하게 비춰지다가 도어를 열었을 때는 깜빡깜빡해서 승객이 내릴 때 워닝을 줄 수 있게끔 구성해 뒀습니다. 아이디어 좋고요. LED 헤드램프는 BMW 레이저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도 광원의 폭이 줄지 않고 초점 정확하고요, 멀리까지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참 좋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은 한쪽은 DRL 역할만 해주고 바깥쪽에 있는 다른 한쪽은 방향지시등과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 별도의 방향지시등은 배려되어 있지 않고요. 바로 아래쪽부터 잔상 같은 것들 거슬리는 것 없고 실제 시야는 이 정도에서 들어오는데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광원의 직진성이 상당한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쭉 뻗어나가죠. BMW 레이저라이트는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갔을 때 작동을 합니다. 마주오고 있는 차량이나 선행하고 있는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상향과 하향을 좌우 다르게 조절할 수가 있죠. 지금도 운전석 쪽은 상향이고 조수석 쪽은 하향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선행하고 있는 차량들한테 방해도 주지 않으면서 원거리의 안전, 야간 안전 시야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최근에 시승했던 차량 중에서 세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밝은 시야, 멀리까지 잘 확보해 줍니다. 어느 정도 주변 강량이 있는 곳보다는 지금같이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구간에서 그 진가가 발휘가 되는데요, 지금처럼 좌우측의 상하향이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이 초고속 주행 같은 거 할 때도 워낙에 멀리까지 라이트가 비춰주니까 야간에 조금 달릴 때 안전운전 시야 확보에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직렬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993cc고요. 최고 출력은 510마력, 토크는 66.3kg/M입니다. AWD 상시 4륜구동의 8단 자동 미션이 매칭을 이루고 있죠. 측면 바디라인은 둔하다기보다는 세련되고 안정감이 느껴지고요.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제법 넉넉한 편입니다. 앞쪽 오버행이 그렇게 길지 않고 디자인 면에서도 실제보다 조금 더 짧아 보이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비례감이나 균형감 같은 것들은 좋고요. 휠은 앞뒤 사이즈가 다릅니다. 앞쪽은 275, 35, 19고요. 뒤쪽은 285, 30, 20입니다. 휀더 측면에 약간의 꾸밈 그리고 BMW M3 컴페티션이라고 하는 레터링이 근사하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조금은 날카롭고 과감한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커버가 조금 독특한데요, 공기의 저항을 충분하게 고려한 모습이고요. 카본으로 이 커버 같은 거 덮어져 있었으면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도어에 고정하지 않고 전통적인 A필러 끝부분에 고정을 해서 어색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고요. 유리 주변부 몰딩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오히려 은색이나 크롬보다는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루프렉도 같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주요구는 커버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루프 라인이 일직선으로 완만하게 떨어지고 뒤쪽에서 마무리되는 라인들도 참 예쁩니다. SUV로 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세단을 타기에는 좀 아쉬운 그런 분들한테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후면부에서의 느낌도 균형감이 아주 좋은데요. 아래쪽은 널쩍하고 위쪽은 좀 좁빗한 느낌이 들고 특히나 공격적인 디퓨저를 가지고 있으면서 듀얼 더블 타입의 직관형 머플러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스포티한 느낌들은 충분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둑하게 적용되어 있는 스포일러도 근사하고요. 그 위에 립 스포일러가 하나 더 얹어져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도 스포티한 느낌을 충분하게 끌어올려 주고 있고요. 조금 특이한 점이 이 차는 유리 부분만 열 수가 있는데요. 전동 테일게이트를 다 열지 않아도 유리만 이렇게 딱 열어서 간단하게 짐 넣었다 뺐다 할 때 되게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 참 좋고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엠블럼 아래쪽을 살짝 누르면 작동합니다. 소음도 큰 편은 아니고 속도도 적당하고요. 트렁크 공간은 역시 투어링 모델답게 외관형 모델답게 공간 널쩍하게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 이 레버 잡아당기면 앞쪽에 의자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 생각보다 앞쪽이 많이 들리는 편은 아닙니다. 비교적 평평하게 되기 때문에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공간 나쁘지 않죠? 의자까지 2열 등받이까지 접게 되면 공간 확보가 꽤 넉넉합니다. 헤드룸 공간의 여유도 좋고요. 요런데 후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 뒤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짐 같은 거 고정하기에 좋고요. 12V 파워 아울렛은 꼼꼼하게 커버링 잘 되어 있습니다. 돌려서 열면은 안쪽에 비상삼각대 내장이 되어 있고요. LED 타입의 조명은 두 개 딱 있어서 이 측면에서도 여기도 있거든요. 이 그물망 있는 위쪽에도 양쪽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카펫 같은 재질도 좋습니다. 아래 공간도 이렇게 들어 올려 보면 꽤나 넓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러기지 스크린이 있습니다. 러기지 스크린 제거하고 이 공간도 잘 활용하면 트렁크 공간을 조금 더 깔끔하게 유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들면 이런데 패드 되게 두툼하게 묵직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에서도 공간 활용을 조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알루미늄으로 덧대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오염이나 흠집에서 조금 더 강할 것 같고 보기에도 근사한 느낌이 좋죠.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BMW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측면에 M 색띠는 여전히 스포티한 느낌 좋고요. 그립 괜찮죠?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키락 원납 기능은 뒤쪽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앞쪽에도 물론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를 감안하면 적당하고요. 여닫았을 때의 느낌은 짱짱한 느낌이 듭니다. 좀 튼튼하다고 그럴까요? 실내는 그레이나 블랙으로 가져가지 않고 이 주황색이라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컬러가 되게 독특한데 M3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야간 조명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에 레터링 같은 것들 M3 선명하죠. 검은색으로 몸이 닿는 부분은 이렇게 투톤으로 처리를 해줬는데 저런 부분들도 보기 좋습니다. 헤드룸 공간 여유가 좋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넉넉한 편이고요.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 디자인은 BMW 다른 차량들과 같고 이 안쪽에 핸들 바로 뒤쪽에 락 언락 기능 그리고 시트 메모리가 이 앞쪽에 2개 가능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요. 맵포켓 되게 쓰기 좋아요. 이렇게 각도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큰 페트병 넣었다 뺐다 할 때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 갖추고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레버를 잡아 당기면 오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트 상단에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 M3 로고 선명하고요. 날개 조임까지도 전동 지원을 해주고 안장 길이 조절은 이렇게 수동으로 가능합니다. 럼버 서포트 4A 타입이고요. 기본 전동 기능 포함되어 있습니다. M의 색띠가 이 안전벨트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센스 참 좋죠. 헤드레스트는 체형에 따라서는 약간 불편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 체형에서는 잘 맞았습니다.
센터 터널은 약간 높은 편이고 이런데 카본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스포티한 느낌 좋죠. 측면에 카펫 같은 것들도 재질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두툼합니다. 페달은 금속과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고 오르간 타입이고요. 이 풋레스트가 잘 감싸져 있어서 이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레버 2번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어서 이런 데도 이렇게 카펫 재질 같은 걸로 되게 꼼꼼하게 마무리 잘 해놨네요.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뭐 다양한 것들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way 전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로터리 타입 스위치로 조명 조절을 했는데 이제는 다 버튼식으로 변환이 됐죠. 공조장치의 디자인도 앞쪽 그릴을 조금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인데요. 좀 두툼한 편이고 가운데 에어백 부분은 제가 좋아하는 가죽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M 버튼 붉은색으로 포인트 좋고요. 카본 재질로 덧대주고 있는데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도 물론 적용이 되어 있고 BMW M의 색띠는 이런 스티치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시동은 붉은색 버튼인데요. 처음 걸었을 때 직렬 6기통 V6 터보 엔진의 이 거렁거렁한 느낌이 좋습니다. 특히나 뒤쪽에 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배가 되지 않나 싶고요. HUD는 컬러 구성 화려하고요. 이 폰트도 좋고 주변의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낮이던 밤이던 봤을 때 시인성은 참 좋습니다. 클러스터의 구성은 최근 BMW의 다른 차량들과 같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시켰을 때의 변화가 조금 있죠. 예를 들면 지금 M모드에서 스포츠로 바꾸면은 이렇게 바뀌거든요. 다시 M모드 진입해서 로드로 바꾸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형태가 됩니다. 방향지시등 약간 호불호가 있죠.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고요. M 버튼 괜히 눌러보고 싶게 생겼죠. 사전에 설정을 해놓으면 본인의 기호에 맞게 셋업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 패드 시프트도 카본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굵직하게 되어 있는 BMW의 이 스틱 타입 스위치는 좀 전통성이 있는 것 같아요. LED 헤드램프 오토 모드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스틱 타입 스위치는 와이퍼랑 워셔 조절할 수가 있고요. BMW 커버드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12.3인치랑 14.9인치였던가요? 큼직한 디스플레이들이 가운데 가림 없이 쭉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보다 조금 더 시원시원한 느낌이 좋습니다. 후진했을 때의 카메라도 어라운드 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왜곡이 정말 없어요. 최근에 탔던 차량들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왜곡도 그렇게 심하지 않을 뿐더러 밝아요. 기본적으로 밝고 어두운 곳에 갔을 때도 급격하게 해상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좁은 골목길 들어갔다가 뒤로 빠져나올 때 후진 보조 장치가 있는데요. 저런 것들도 잘 활용하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메뉴 구성을 잘 해주고 있고요. 기본 맵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저는 물론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연동해서 사용을 했지만은요, 모든 앱을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주면 아이코닉하게 되게 아기자기한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직관성이 좋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그런 부분들은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공조장 에어벤트는 이 위에 살짝 있고요. 공조장치는 이 안에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열선, 이쪽은 통풍. 통풍도 3단으로 했을 때는 제법 소요음이 좀 있는데 1단이나 2단에서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서 사용했을 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가운데 비상등 스위치 위치하고 있고요. 물리키는 여기 요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도 볼륨 컨트롤하고 온오프 기능은 전통적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컵홀더는 커버링이 가능한 2개고요. 요거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열면 들리면서 뒤로 쭉 슬라이딩 되는 거 아이디어 좋고요. NFC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적용되어 있고 USB A 타입으로 입력 단자 있습니다. 컵홀더 크기 적당하고 12V 파워 얼렛이 여기 있네요. USB 여기 있는 것보다 차라리 USB가 앞에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기어 노브 독특하죠. 이게 짤딱하면서도 만졌을 때 느낌 같은 것들이 참 좋습니다. 드라이브는 오른쪽으로, 후진은 이렇게 위로 올리면 되고요. 자세 제어 장치 온오프부터 뒤쪽에 오토홀드까지 나란히 버튼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M모드 셋업, 그 다음에 가변 배기,
온오프 할 수 있죠. 껐을 때고요. 네, 키면은 좀 그릉그릉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아이드라이브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사용하기 되게 편리하죠. 이거는 정말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딸깍딸깍하는 느낌도 좋고, 버튼 구성도 이제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암레스트 크기 적당하고 각도도 좋고요. 안쪽에 공간이 BMW가 이게 약점이었는데 최근에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USB C 타입 충전 단자 있고, LED로 조명도 꼼꼼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안쪽에 카펫 재질 좋고요. 공간은 조금 더 넓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안쪽에 재질도 신경 많이 썼고요. 선바이저 크기 적당합니다. 클립도 두툼하고, 다만 이 LED 거울 연동까지는 좋은데 거울 자체 크기는 조금만 더 이렇게 높이만 높여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에 이렇게 순정으로 그 차량을 구입하고 나면은 블랙박스가 포함이 되죠. BMW의 순정, 물론 이제 차량이 수입되고 나서 국내 PDA에서 이거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순정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SS 코어 포함이 되어 있고, LED로 조명 다 갖춰져 있습니다. 되게 밝아요. 이거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고 얇게 처리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시야가 되게 시원시원하죠. 네, 외관 차량이 보통 시야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는데 뒤쪽이 BMW는 그런 부분 없이 참 잘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도 보시면 미러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잘 보면 한 5분의 1 지점에 이렇게 점점점점 점선 표시, 바깥쪽으로 5분의 1 지점에 점선 표시가 되어 있고, 그쪽은 광각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야가 답답하지 않고 좋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깔끔하게 다 내려가고요. 오토로 작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이너 커튼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뒀습니다. 앞좌석하고 비슷한 디자인, 그리고 매포켓은 뒤쪽도 사용하기 되게 편리합니다. 가운데 턱이 조금 올라와 있고 에어벤트가 많이 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성인 남성 세 분이 앉았을 때의 좋은 공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하지만 양쪽에 앉았을 때에 깊이 파여 있어서 발 공간이나 무릎 공간 여유는 제법 괜찮습니다. 안장 이 쿠션감 좋고요. 등받이가 생각보다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살짝 누워 있기 때문에, 물론 각도 조절은 안 되지만요, 앉았을 때 불편하진 않고, 헤드룸 공간 여유가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사용할 때 이렇게 눌러서 세우면 되고요. 작아서 그렇게 막 안락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쿠션감은 나쁘지 않아요. 의자 이 뒤쪽에서 접을 때에는 여기 레버 누르면 접을 수가 있고요. ISO 픽스도 꼼꼼하게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요 노끈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식, 요거 또 칭찬해 줘야죠. 암레스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컵홀더를 사용할 때만 이렇게 눌러서 펼칠 수 있는데, 요 텐션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잡소리 같은 것들은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요. 승하차가 편리하죠. 일단 외관형 타입이라서 승하차가 편리하고, 가운데 에어벤트, 그리고 공조장치는 뒷좌석도 포지션, 온도, 바람의 세기 조절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갖춰 놓고 있습니다. M3죠. M3다 보니까 이 시트가 좀 크거든요. 등받이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제법 좀 넓적하게 돼 있어서 시야가 살짝 이 일반 모델에 비해서는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시트가 크지는 않고요. 일반 시트보다는 조금 크다는 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디자인은 최근 BMW의 다른 차량들과 같고요. 이 카본으로 중간중간에 포인트를 주고 있고, 붉은색 그리고 BMW M의 색띠 같은 것들을 요소요소에 잘 적용을 해 주니까 확실히 보기 좋고 스포티한 맛이 운전자한테 잘 전달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참 좋습니다. 팀에서 주행을 해보면 기본 모드라고 해도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의 이 변화 폭이 큰 편이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에서 만족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지금처럼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 기본 세팅 자체가 일반적인 차량들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여러 가지로 세팅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해보면 스포츠 성향을 갖고 있는 승차감을 조금 더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이 차가 이 댐핑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해서 부드럽거나 일상에서도 좀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찰진 승차감하고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근데 휠타이어 스펙이나 차량의 컨셉을 감안을 해보면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데일리로 활용해도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공인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8.1km고요. 도심에서는 7km대, 고속도로에서는 9.9km인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 이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연비는 5.8에서 6.3 정도? 7km 저는 잘 안 나왔습니다. 7km 잘 안 나오고 잘 나오면 6km 후반 정도 연비가 확인되더라고요. 지금 이 방향 지시 등 소리 들리시죠? 네, 요 BMW의 이 소리가 호불호가 조금 있어요. 약간 큰 편이고 방향 지시 등 간격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 촘촘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호불호가 있기는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거슬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오토 스탑앤고가 있어서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할 때에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이 살짝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소음은 어차피 이 차가 좀 괄괄한 편이기 때문에 소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재출발하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움찔움찔하는 그런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토스탑앤고 끄고서는 계속 주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도심 주행을 할 때 소음 부분이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앞좌석은 이중접 합차음유리거든요. 그래서 주변이 시끄러운 구간을 통과하거나 이 도심 속에 있었을 때, 정체가 심할 때 주변이 시끄러워도 앞좌석에서는 크게 거슬리는 걸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타이어 스펙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이어 자체도 스포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달리거나 노면이 좋지 않은 뭐 갈라짐이 있거나 아스팔트가 좀 오래돼서 변형이 좀 일어난 이런 데를 주행할 때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더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스티어는 언더스티어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4륜구동 일반 모드에서는 컨트롤이 잘 돼서 거의 뉴트럴하다라고 표현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특이한 점이 MX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 4륜구동 모드를 전환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환을 하면은 언더스티어 성향은 가지고 있는데 이 앞뒤에 구동력 배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 구동력 배분을 통해서 그립을 아주 미세하게까지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걸 어떻게 표현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후륜구동 차량인데 어마어마하게 컨트롤이 잘 되는, 아니면 어렸을 때 이 RC카라고 하죠, 레디 컨트롤이 되는 자동차들 갖고 놀 때에 4륜구동인데 막 미끄러지면서 코너링 주파하고 뭐 이럴 때의 느낌을 잘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운전이 조금 서투른 분들이 이 차를 운행하더라도 서킷에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그리고 운전자의 미세한 그 성향 차이를 잘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M 디퍼런셜은 참고로 10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아무튼 이 자세 제어에 관련된 기능들을 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개별 설정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팅이 잘 된 차량을 도심에서만 조용조용히 다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악일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 차의 퍼포먼스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서킷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 뭐 고속도로 같은 데서도 이 코너 구간에 속도를 높여보면은 왜 제가 이 차의 세팅이 잘 돼 있고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M모드로 전환을 해서 스포츠로 놓고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이 코너에서도 이 짝짝 붙어나가는 느낌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이런 느낌의 코너링 부사가 가능한지 BMW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네요. 가변배기는 듀얼 더블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쉬프트 다운을 한 다음에 RPM을 조금 높게 가져가 보면 엔진의 회전 질감도 질감이지만 이 배기에서 느껴지는 사운드,
중저음으로 쫙 깔리면서도 고RPM으로 올라갈 때 이 카랑카랑하게 변하는 요 느낌이 자꾸 가속 페달에 힘이 들어가게 만드는데요. 도심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승차감의 성향을 보여줬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흔들림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소프트한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는 차량들보다 멀미도 덜하고요, 피로도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런 아래에 들어와서 소음하고 진동도 체크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측면에서 들리는 공명음이나 풍절음에 비해서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재미있었던 구간이 4단, 5단, 6단 RPM으로 보면 4000에서 6000 요 사이에 고RPM으로 좀 쭉쭉쭉쭉 올렸을 때의 엔진 회전 질감이나 배기음 그리고 차량의 반응이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자체도 좀 묵직하면서 든든한 맛이 있고, 이 조작을 했을 때의 핸들링 감각은 날카롭고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 고무줄자가 아니고 철저하게 아주 단단한 쇠로 만들어진 자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서 오차범위 없이 빠져나갈 수 있게 뭐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달리기 위한 차고요. 도심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도심에서 그냥 편안하게 데일리로 타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차량입니다. 세팅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셰시 강성도 강성이고 서스펜션도 상당히 이 폭 넓게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구성이 잘 돼 있고요. 거기에 이 스포츠 타이어가 매칭을 이루고 있는데 이 타이어 자체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어, 서스펜션 그리고 탄탄하고 무겁지 않은 셰시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 시너지라고 하는 거는 직접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어시스트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향 보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도 정확한 편입니다. 최근 BMW 차량들을 시승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요. 가속과 감속 모두 유연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어떤 불안감, 불편함 같은 거 느끼지 않게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요 직전 세대의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글쎄요, 가속 부분이 약간 좀 제 의지랑은 많이 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잘 됐습니다. 8단 수동으로 고정을 했을 때 시속 100km는 14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연비 부분에서, 연비랑 소음 진동 부분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연비 부분은 복합 기준으로 8km대였고 이 고속도로에서는 10km가 안 되고 9.9km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피션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80에서 100 정도 이 연비에 신경을 쓰면서 최대치를 뽑아보면은 11.2까지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지가 잘 됐던 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약 9.5에서 10.3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동을 해서 지금 T맵을 펼쳐 놓고 있는데요. 14인치가 넘는 큼직한 화면에 꽉 차게 나오니까 운전하면서 이렇게 잠깐 시선을 살짝만 내려도 잘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BMW가 대응을 잘 하고 있고요. HUD랑 연동도 되는데, HUD 큼직하죠. 지금 아마 화면에 잡힐 것 같은데 큼직한 HUD 안쪽에 T맵하고 연동이 돼서 간단하게 요약된 제가 설정해 놓은 목적지에 관련된 요약 정보를 보여줍니다. 초고속 주행에서 한계치까지 차가 뻗어나가는 느낌도 좋지만 그 초고속 주행으로 달리고 있을 때의 셰시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특히나 스티어링 휠의 안정감, 그리고 브레이크가 그 자리에서 그냥 꽉꽉 설 정도로 꽂히는 듯한 담력, 꽉 잡아주는 담력이 든든하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달릴 수가 있죠?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 카돈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중음, 저음, 고음 각 음역대가 또렷하게 잘 들리고요. 이렇게 뭉개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울림통이 좋은 것 같고, 특히 중저음에서 좀 단단하게 잘 받쳐줍니다. 시트 포지션이 일반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BMW가 낮게 세팅이 되어 있죠. 거기다가 차고가 그렇게 높지 않은 차량이다 보니까 쫙 깔려간다라는 느낌 좋고요. 시트는 이 부드러운 쪽보다는 조금 단단하게, 그러면서도 이 날개 부분이 의외로 몸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완연한 버킷 시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편함보다는 좀 편안하고 안락한 쪽에 가까우면서도 당장 서킷을 들어갔을 때 시트에서 몸이 흔들리거나 좀 불편한 느낌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상에서, 그리고 본격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에도 부족함 없는 시트 구성은 분명한 장점이겠죠.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는 발진 가속도도 매력적이지만 이 차의 코너링은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촬영이다 보니까 이걸 다 담아내지 못해서 그 부분이 못내 아쉬운데요. 어떻게 이런 코너링을 구현을 해낼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외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날렵하고 막 본격적으로 달리기 한 차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외관에 대한 이 선입견 때문에. 그런데 양해 탈슨 늑대라는 표현은 이런 차에 적합한, 이런 차를 형용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달리는 만큼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브레이크가 단점으로 치자면 이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담력 세팅은 좋은데 구조적인 특성상 이 소음이 조금 납니다. 그래서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적응에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본격적으로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시거나 아니면 좀 달릴 때 어떤 상황에서도 브레이크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조금 높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좀 달리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프리브레이킹을 했을 때에 자세가 많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잡아주면서도 즉각적인 담력, 반응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든든했습니다. 시승하는 내내 브레이크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울렁울렁하는 이런 이 국도 구간, 아스팔트 포장 상태가 안 좋은 데를 다녀보면 롤하고 피칭에 대한 대응도 아주 좋은데요. 허리가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느낌이 아니고 흔들림을 최소화했다고 좀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래서 부드럽고 소프트한 차량들보다는 오히려 피로도가 적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멀미 발생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세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크기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도심 주행이든 아니면 이렇게 좁은 국도 구간에서든 이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적고요. 반면에 헤드룸의 공간 여유 좋고, 뒤쪽에 1000리터 이상 확장시켜 가지고 큰 짐도 싣고 나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확장성이나 실용성에서는 또 높은 점수 줄 수밖에 없고요. 네, 이상 BMW M3 투어링 컴페티션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